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2024년을 맞아서 저희 완주 미래행복센터의 미래포럼이라는 이름으로 포럼을 이제 첫 시작을 포럼을 통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지금 완주 지역의 뭐 청소년 기관,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또 통합지원센터, 중간지원조직 등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지금 완주 교육지원청에서도 와주셨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많이 와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일일이 소개는 못하겠지만 울산에서도 오셨고, 부산에서도 오셨고, 또 인근의 익산, 전주, 괴산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함께 지역의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시작에 앞서서 저희 지역의 저희 군정을 또 응원해 주시고 늘 관심 가져주시는 두 의원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잠깐 인사말을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섬주섬 옷을 벗으셨는데, 네, 그러면 여기 저희 신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먼저 나오셔서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신무건 의원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임영 센터장님이 포럼이 있다고 한번 들렸다가라고 해서 그냥 가볍게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계획이 이렇게 잘 돼서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신 것 같은데, 하여튼 멀리에서 오신 우리 관계자분들 완주에 오신 걸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미래 포럼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좀 배우시고 또 우리 아이들 돌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유이수 의원님께서도 잠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이수 의원입니다. 저는 미래행복센터에서 우리 방과후 관련해서 미래적인 얘기를 한다고 해서 잠깐 들어왔지 인사말 하러 온 건 아닙니다. 잘 듣고 저희들의 의원으로서 역할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해서 반영시킬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제 소개를 빠뜨리고 진행을 했는데요. 저는 지금 미래행복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영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포럼은 사실은 이제 저희 센터 소개부터 잠깐 드리면, 저희 센터는 작년 7월에 이제 문을 열었고요. 아동들의 교육, 돌봄, 복지 이런 부분의 테마로 지역에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틀을 좀 만드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지난 6개월 정도는 저희 센터에서 이제 지역을 탐색하고 어떤 과제로 방향을 잡아야 할까 고민하는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이제 직접적으로 실제 과제들을 실제 실천하는 작업들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럼을 통해서 저희가 두 가지 주제로 크게 고민을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좀 드린 것은, 하나는 크게 이제 지역 교육의 지금의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 그리고 상상을 좀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이제 쉬는 시간 이후에는 돌봄 관련한 테마로 이제 돌봄의 방향, 그리고 또 앞으로의 과제,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늘봄 관련한 사례들도, 경남의 사례들도 좀 들어보면서 조금 더 한 걸음 좀 내디딜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좀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의 과제를 좀 같이 고민해 주십사 모시긴 했지만, 이 자리가 또 다양한 지역의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1강을 저희 은평 최인태 선생님께 요청을 드렸는데 여는 것을 완주 지역의 상황부터 좀 같이 풀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이제 완주 상황부터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저희의 구체적인 과제 또 고민들에서부터 조금 더 여러분들을 동참시킬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내려온 지 지금 13년이 됐고요. 개인적인 소개를 드리자면 지금 요 바로 앞마을에 상산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노인 회장님, 아니 청년 회장님이 60대시고요. 저는 아기입니다. 저희 집만 유일하게 40대인데요. 저희 아이가 이제 이 마을의 유일한 아이고요. 그래서 지역이 고령화되었다, 과소화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10년 전부터 이미 시작이 된 키워드 중에 고민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올 초에 지금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보시면 뭐 전북 인구 50년 안에 74%가 사라진다 부터 시작해서 올해 신입생 없는 뭐 졸업생 없는 뭐 졸업식, 입학식 뭐 이런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어서요. 그래서 지역의 과소화, 고령화로 시작된 키워드가 이제는 소멸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로 대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소멸이라는 단어를 처음엔 굉장히 무섭게 처음엔 들렸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게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 소멸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무뎌졌고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쓰나미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 도입을 시작을 했는데 또 바로 또 저희 행사를 응원해 주시러 지금 안호영 국회의원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또 격려의 말씀을 듣고 제 이야기를 바로 시작해도 되겠죠?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안호영 국회의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호영 국회의원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한참 또 강연 중에 중간에 끼어들어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오한주길 행복센터에서 주관하는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방과후 돌봄 의미와 대안적 방향 찾기 주제네요. 제가 요즘 그 지역에 다니면서 주로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문제입니다. 뭐 잘 알다시피 전국적으로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하고 특히나 이제 우리 농촌 지역에서 이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돌봄이 어르신들도 있지만 아이들 돌봄 문제도 크고 또 실제로 근데 학교 방과 후에 우리 아이들 돌봄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거기 부모들도 또 학생들도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어서 이 지역 소멸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또 돌봄센터라든지 이런 각종 이런 그 기관들이 아이들 돌봄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들었고 참 고생하시는 분들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열악한데 고생하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돌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 늘봄 교육이라고 또 새로운 이런 돌봄 교육 형태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또 그게 좀 여러 가지 좀 숙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실제 지역사회에서 기왕 해오던 이런 돌봄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숙제가 좀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돌봄을 하기 위한 기관들을 어떻게 잘 서로 융합하고 조정할 건지 또 그걸 어떻게 교통 문제와 또 연결해 줄 것인지 또 행정에서는 어떻게 지원할 건지 학교와 학부모와 행정이 함께 이렇게 협력해 나가는 그런 모델들을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보면 모범적으로 잘 하는 데도 있고 또 아직 여러 가지 헤매고 고민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요. 아마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해법을
찾는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들 다양한 해법을 잘 찾으시고 저도 좀 고민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우리 정치권과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로 알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네, 그럼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소멸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되게 무서웠어요. 우리 동네가 사라지는 걸까? 사라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경각심? 뭐 이런 것들이 생겼다면 이제 이게 지역 소멸이라는 게 모든 문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바뀌었고 이게 굉장히 좀 무력하게 만드는,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좀 무력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10년, 20년 전에 완주의 상황을 좀 돌아보면서 작게라도 좀 씨앗을 좀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지난주에 여기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3기 초등학교 동창회를 했습니다. 근데 150분 정도의 마을 어르신들하고 동네 분들이 오셨어요. 저희가 재작년에 여기 동네 어르신들한테 받아서 졸업사진을, 옛날에는 졸업사진이 한 장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우리 졸업 앨범이 아니고.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졸업 앨범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그걸 보시더니 자기 기수가 빠진 것들을 저희 지금 센터로 가져다 주고 계세요. 그래서 묶어서 다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이장님 졸업사진인데요. 71년도 21회 졸업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1개 반 졸업사진입니다. 60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전교생이 거의 1000명을 육박할 정도로 7, 80년대는 굉장히 큰 학교였어요, 여기가. 보시다시피 2층 정도의 규모도 굉장히 큰 학교였고, 그런 학교가 90년대 말에 마지막 졸업생이 1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동안 사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 여러분이 있는 이 학교가 전국에서 유명한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의 시작이 됐던 사무초등학교가 만들어진 계기가 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남아있는 학생들, 학부모, 지역분들이 지키기 위해서 그때 당시 99년도에 교육부에서 통폐합 지침이 내려오고 그 통폐합 과정에서 1면에 1교를 남기는 형태로 정책이 이루어졌고 그 정책에 따라서 고산 3기 초등학교하고 서초등학교가 고산 초등학교로 통합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교조 활동을 하셨던 선생님들과 또 여기 이 지역의 이 학교를 살려야 된다, 작은 학교의 가치를 살려야 한다라고 모이신 분들이 서초 학부모하고 또 여기 3기초 학부모들이 교육청과 또 막 도교육청을 찾아다니면서 처음엔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이거는 무모한 도전이다, 작은 학교를 살린다는 건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과 지역에 4분의 3 정도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시켜 주겠다라고 해서 그 결과 총회를 거쳐서 두 학교가 통폐합이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작은 학교와 작은 학교가 통합하는 형태의 유일한 형태였고요. 그래서 2002년도에 삼우초등학교, 3기 초등학교의 3, 그리고 어우리의 어자를 따서 사무초등학교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남한산 초등학교, 사무초등학교 이런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들이 시작되게 됐고 그 과정에 외부에서 그 사무초등학교의 작은 학교의 취지를 공감하시는 분들이 오시기 시작하면서 2011년도 거의 10년 만에 100명 정도의 인원이 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처음에 통합을 했지만 지역의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로 다 떠나고 남은 사람들, 남겨진 아이들, 남겨진 어르신들만 남아있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학교에 밥을 굶는 아이들, 또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아서 지역분들 그리고 학부모들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함께 시작하면서 2011년도까지 점점 그 작은 학교가 그 가치를 더 부각시킬 수 있게 제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초등학교는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과거의 삼기초등학교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통합이 되면서 작은 학교를 유지할 수 있도록 100명 규모의 작은 학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학교를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가 동그랗게 생겼고요. 중앙에 도서관이 있고 교실 문을 열면 밖으로 운동장으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굉장히 혁신적인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절기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다모임이라던가 이런 지역 학부모들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사실은 다른 같은 면 내에 있는 다른 학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고 그 과정이 점점점 이제 지역사회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교육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고요. 저는 2010년도에 서울에서 연구원으로 파견돼서 1년 정도 와 있다가 이곳에 이제 놀러 앉게 됐는데요. 제가 했던 일은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당시에 자치단체장들의 대체로 민선 7기 자치단체장들의 구호가 대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거의 8할의 정책 구호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 관광객을 유치하는 이런 대규모의 뭔가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방법만을 고민했을 때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완주 군수님과 또 저희 서울에 있던 곳에서 같이 지역에서 자급할 수 있는 구조를, 안정적인 구조를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가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지역 순환의 경제를 만들자라는 모토로 이 활동들이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이름으로 이행이 됐습니다. 실제로 많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제일 먼저 줄어드는 것이 교육, 복지, 의료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런 서비스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은 더 많이 빠져나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선순환의 구조로 바꾸자라는 게 그 당시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을회사나 로컬푸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컬푸드나 마을회사, 창업 공동체들 등을 육성하는 활동들을 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은하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역의 다양한 점조직, 마을 기업이라던가 마을 창업 공동체들 그 안에서 교육 활동을 하시는 단체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학교 살리기의 맥락을 모른 채로 저는 그 센터가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가 폐교가 되고 지역경제 순환센터로 이름이 바뀌면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터를 잡게 됐고 이런 활동들을 했던 것이 저희가 이 활동 과정 끝에 방과후 창업 공동체들의 활동을 지역사회와 학교와 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시작하던 때가 2014년도였어요. 그래서 방과후 백서를 만들게 됐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창업 공동체들이 마을 강사로 연결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두 개가 이렇게 같이 굴러갔던 건 아닌데 아주 필연같이 이게 두 개가 같이 맞물려서 움직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되돌아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2011년도, 2014년도에 농촌 지역에서 교육공동체들이, 자발적인 교육공동체들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과정은 고3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당시에 이제 완주군에서 장기발전 계획을 예전에는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해서 만들어서 캐비넷용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했다면 그게 아니라 각 읍면 단위에서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정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3면에서 교육분과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초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지역 주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교육에 대한 고민들을 좀 이 지역의 핵심적인 주제로 가져가자라는 취지에서 교육분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교육분과를 통해서 이 지역에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는지를 고민하는 첫 번째 포럼이 2011년도에 고3 연성노서에서 만들어졌고 그걸 계기로 해서 고사냥 교육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주민자치회의 한 분과, 교육분과로 출발을 했고
고사냥 자체의 실무 실행위원은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이장님들, 그 다음에 학교장님들, 학부모 회장님들이 같이 구성하는 형태로 그 교육 전반의 주제를 다루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져서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장애인학교까지 5개 학교를 포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들을 매개하는 다양한 교사들 간의 교류, 그다음에 동아리 발표회, 그 학교별로 있는 축제를 묶어서 한 주간에 한마당 형태로 한 주간에 하는 방식들, 그리고 신문을 같이 만들면서 교류하는 이런 학교 간의 교류 활동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가 2016년도부터 점차 이제 학부모의 역량이 커지고 그리고 지역의 기관단체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작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던가 작은 소모임들 이런 곳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교류들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지역으로 무게중심이 학교에서 지역으로 무게중심이 바뀌게 되고 2017년도에 정관을 조정하면서 지역분과라는 것이 고사냥 조직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분과를 또 역시 이제 이 전체 고산 지역의 교육을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로 함께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2014년도에 소양의 그 교육공동체 소양의 꿈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교육공동체를 지금 유희수원님도 같이 만드셔서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당시에 이제 고산중학교의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다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떠나고 남겨진 아이들 그 마음의 상처를 갖거나 이런 아이들이 많았고 이제 지역에서 그런 문제들을 부모님들이나 교사분들이 직접 목도했고 고산중학교 자체가 이제 점점 축소되면서 교사들도 이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됐고 그런 것들을 이제 지역에서 안아보자라고 시작했던 게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는 일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도서관에서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서 주던 것이 점점 이제 그 면사무소에서 이 노란 컨테이너를 지원하게 되면서 이 컨테이너 안에서 모든 것을 먹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하는 이런 활동들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점차 이제 이 지역의 아이들을 만나가면서 상처받은 아이들이 위로받기 시작했고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학교에 가서 교사들과 또 학부모들이 협력해서 또 그 아이들을 같이 돌보는 문화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습지원센터라는 지역의 아이들의 학업 관련한 부분들을 좀 자발적으로 지원해보자라는 이름으로 학습지원센터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5년째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지원이 없는 상황이라 자원봉사로 이제 그 지역의 학부모들이 지역의 아이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게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로 소양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많아졌고 또 원래 한 개 반을 유지하기도 어려웠던 상황에 지금은 2개 반 정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분위기가 그 지역 내 분위기가 만들어질 정도로 지역의 학부모들과 학교가 함께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힘입어서 로컬 에듀라는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로컬 푸드만이 아니고 지역의 아이들이 나고 자라서 이곳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라는 취지의 로컬 에듀 정책을 2014년도에 정책 포럼을 열어서 당시에 그 출마하는 군수들에게 정책 공약으로 모두 제안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중에 당선되신 분이 그 공약을 실제로 이제 이행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면서 4년 동안 지금은 교육협력지구 창의특구라고 이름 붙여진 걸로 알고 있는데 완주군에서 7억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매칭을 해서 지역에 있는 학교를 건강하게 만들고 마을과 학교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글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마을하고 학교를 제도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컬 에듀 정책을 통해서 완주 지금 고산이나 소양처럼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완주 전역에 이런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건 매칭으로 해서 두 개의 기관이 협력해서 이런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쭉 거쳐오면서 사실은 저도 이제 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제가 거짓말 안 보태고 제가 2010년도 1월에 내려왔거든요. 그때 정말 젊은 사람들을 저도 젊지만 네, 젊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학교에 가지 않고서는 그 지역에서 만나는 분들은 대다수가 어르신들이었고 저희 동네 어르신들은 저를 보면 항상 젊은데 왜 여기 왔냐 라고 걱정의 말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곳은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곳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단정짓고 희망의 끈을 놓았던 곳이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마을 곳곳을 이제 마을 창업 공동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마을 곳곳을 돌았을 때 어르신들이 주로 하셨던 말은 이렇게 우리는 그냥 떠날 건데 이런 거 해서 뭐 해? 라는 이야기들을 사실 제일 많이 하셨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험들의 결과 10년에 사실 10년이거든 13년 정확히 말하면 13년인데 13년에 이런 저희의 다양한 점점들이 모여서 이런 변화들이 굉장히 빨리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감격스럽기도 했고 제가 이제 미래를 상상한다고 했을 때 과거에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에 그런 노력이 없었더라면 이라고 사실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는 건 지금 사실 제가 상상하는 경험한 수준에서밖에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만일 10년 전에 작은 학교가 통폐합이 되지 않고 고산초등학교 하나만 있었다면 또는 만일에 지역경제 순환, 그러니까 뭐 대기업 공단을 늘리고 산단을 늘리고 그런 대규모의 그런 일자리들 대체로 비정규직의 그런 일자리들을 늘리는 정책 사업으로만 일관했다면 이런 전제들을 10년 전의 질문들을 다시 지금 했을 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가? 지금 우리한테도 그 질문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명확한 목표나 이런 것들을 지금 설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해 본다고 한다면 과거 10년 전, 20년 전에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 모두가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한테 던졌던 질문들을 지금 다시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그 질문이 아직도 유효하다면 그동안 우리가 했던 정말 작은 실험들 그리고 그 실험을 통해서 지역이 바뀌었던 그 변화의 모습들을 좀 다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은 지금의 흐름이나 변화가 사실 굉장히 빠르게 10년 전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이걸 정리하면서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했던 것들을 다시 만일이라는 가정에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